이행강제금 펴세요. 교재. 집행벌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전에 그 개정법령 그 동영상 보라고 한 거 기억하고 있죠? 실첨.com 치면 되고. 행정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동영상 하나 소개할게요. 그게 뭐냐면, 요 사이트에 가면은, 제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요. 핵심 반복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요약서. 지금 이게 표지가 몇 번 바뀌었어요. 근데 내용은 큰 변화가 없고 법 개정된 것만 반영됐는데 이 구판이네, 교재가. 가격이 많이 올랐네. 9,500원? 뭐 10% 할인하면 한 8,000원? 뭐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죠? 몇 페이지더라, 이게? 160페이지. 진짜 책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뭐 매핑, 그림, 거기에 관련된 기출 OX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동영상이 30강인가 32강인가 그래요. 원래 30강 목적으로 찍었어요. 상강이 40분이야. 40분에서 50분. 왜 이렇게 찍었냐면은 20분은 복습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다른 과목도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습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강의는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40분 보고 20분 복습하고. 하루에 1시간씩 투입해서 5개월 봤다. 딱 하루에 1시간씩. 그럼 몇 번 보는 거예요? 5개월 보면? 5번 보는 거죠. 30강이니까. 한 강씩 보면은 30일은 한 번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요. 제가 그때 공무원 무슨 사무관 승진 강의 하면서 그 사무관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보통 이제 50이 조금 넘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술, 담배 푹 찌들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승진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강의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물었던 거 또 묻고, 도전하기도 또 묻고, 도저히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행정법 채용할 때, 그 당시에 그때 들어갔던 분들은 행정법이 시험 과목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 보는 과목이야. 근데 이게 60점인가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넘겨. 3, 40점 맞아. 그래서, 진짜 이거 사람이 아닌, 원숭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TV를 보다 보니까 이게 원숭이 울인데요. 이렇게 투명 유리로 이렇게 딱 바닥에 픽스를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얘기해줬죠. 그죠? 땅콩 떨어뜨려놓고 자 이거 보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보라도요, 한 4번째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아요. 그래서 계속 기계적으로. 제가 이거를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거 만들자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뭐든지 이제 핵심적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반복되면 되는 건데, 특히 7급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7급이 9급보다 합격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7급 7과목이야.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하루에 7과목 동시에 보는 시험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시도요. 1차, 2차 나눠지고, 그죠? 막 이런다고. 근데 하루에 7과목을 다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목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7급 합격 못한 이유가 뭐냐면 7과목을 동시에 정리를 해갖고 반복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제 로직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하다 보면 저거 막 밀려있고, 저거 하다 보면 이거 밀려있고, 이거 하다 보면 저거 잊어버리고, 저거 하다 보면 이거 잊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과목을 핵심을 딱 정리해서 반복하면서 문제 대입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면서 실천하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봐서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스스로 하는 게 힘들면은 그냥 하루에 1시간씩 진짜 못한다. 그럼 하루에 2시간씩 뭐 4개월 이런 몇 번 봐요? 8번 보죠. 그럼 자기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도 8번 보면은 도사되게 돼 있어요. 진짜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습용으로 써도 되고 뭐 복습용으로 써도 되고 다른 과목 집중적으로 할 때 있죠. 제가 영어를 못해서 막 2-3달 동안 영어만 파야겠다. 근데 행정법 완전히 손 놓으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냥 가볍게 영어 하면서도 일어나가지고 뭐 자기 전에 그냥 뭐 한 40분 보고 좀 20분 동안 소리 내서 이렇게 읽으면, 자꾸 읽으면 이제 몸이 기억하니까
소리내 자꾸 읽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알려줬죠. 제가 예전에 암기할 거 같은 것들 기억 안 나면 카세트로 암기할 거 소리내서 제가 읽었어요. 녹음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걸어다니면서 좀 듣고 이랬어요. 되게 기억이 잘 남아.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기 소리니까 자기 귀에 되게 잘 들어와.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그 찍찍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카세트 필요 없죠.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 핸드폰 녹음 기능하고. 그죠? 이어폰으로 걸어다니면서 이제 뭐 듣고. 그죠? 또 자기 전에 하는 게 기억이 되게 잘 나. 왜 그러냐면 잠을 자면은 머리가 이제 알아 좀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막 집중한 상태에서 누우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런 경험 없어요? 언제나 책만 보면 잠이 잘 와. 그죠? 그 책이 뭐 수면제이기 때문에. 거기 그림 보세요. 행정청이 갑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왜요? 의무 불이행하니까 의무 동그라미. 여기서 의무는 무슨 의무 빼고 다 돼요. 이행강제는 직접 강제는. 급부의무 제외하고 다 돼요. 그런 걸 불이행하니까 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동의어 뭐예요? 집행벌. 집행벌 위에 간접벌이라고 쓰세요. 이행강제금 동의어가 집행벌이에요. 이행강제금 직접적인 제재수단이에요? 간접적 강제수단이에요? 돈 관련된 건 다 간접적이야. 돈 내기 싫은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직접 뭐 실현된 거 없잖아요. 그죠? 건물 철거해. 철거 안 하니까 강제금 부과했어. 철거됐어요? 철거하도록 유도한 거지. 직접 실현시키는 거 아니야. 간접적 수단이에요. 자, 집행벌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OX. 칠판 봐요. 집행벌 뭐예요? 이 중에서. 이게 행정벌이에요? 전혀 달라. 뭐 종류예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 종류지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이랑 전혀 달라. 집행벌이랑 행정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일 때 어떤 논의를 하냐면 함께 부과할 수 있냐 이런 논의를 해. 똑같은 걸 함께 부과한다. 이게 말이 돼요? 같은 건데? 다르니까 같이 부과할 수 있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병과라고 해. 이렇잖아. 150km로 빨간불에 지나갔어. 그럼 150km니까 속도 위반이죠? 빨간불 지나간 신호 위반이죠?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위반 불이행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면서 행정벌 부과 대상이야. 그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냐? 뭐라 돼 있어요? 병과 가능이죠.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자, 이행강제금 여기 보다시피 노란색 박스 없으면 일반법 있어 없어요? 없어. 이행강제금은 각 개별법에 근거해서 해요. 개별법에 근거해서 해요. 대표적인 개별법 뭐 있어요? 건축법이죠. 농지법, 건축법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 외에도 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덕 연구개발 특구 개발에 관한 법률 뭐 있어요. 뭐 있는데 그거 기억할 필요 없고요. 자, 건축법에 보니까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불복하면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죠. 이게 행정사건이니까. 근데 왜 행정소송인지가 우측 가로에 나와 있어. 무슨 소송해라라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소송이야. 행정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슨 소송으로 불복한다? 행정소송이에요. 왜 행정소송이다? 아무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행정사건, 행정소송 하는 거야. 근데 농지법에 의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슨 소송이에요? 비송사건 재판이라는 소송이 별도로 있어요. 민사소송단이 행정소송단이 별도로 있는 재판이야. 비송사건 절차법이 뭐예요? 이런 건 몰라도 돼. 뭐 설명된 책도 없고. 비송사건이라는 건 사적 자치에 개입하는 거. 노무사 들어봤어요? 노무사 2차 시험 보면 비송사건 절차법 시험이 있거든. 근데 어쨌든 이거 행정소송이랑 다른 재판이야. 왜 이런 다른 재판을 하냐? 농지법은요. 비송사건 재판으로 불복하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규정이 없으면 무슨 소송이에요? 건축법처럼 아무 규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인 거고 별도로 정해놓으면 별도로 정해놓은 거 하는 거예요. 건축법 규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하도록 한다. OX. 건축법 규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 하도록 한다. OX. X지. 왜? 건축법 뭐? 규정상이란 말이 틀린 거야.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행정소송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유는 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부과한 거죠? 근데 첫 번째 가지. 부과했는데도 계속 불이행해. 그럼 이행강제금은 또 부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반복적 부과가 가능해요. 반복적 부과가 가능해요. 근데 불이행해서 부과하니까 두 번째가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또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이행했는데 왜 부과해? 부과하면 안 되죠? 근데 불이행 상태에서 부과됐던 거는 납부해야 돼. 나중에 이행을 했더라도 불이행 상태에서 부과됐던 건 납부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그림 제일 하단에 보니까는 사망해버리면 상속돼요, 안 돼요? 안 돼. 이행강제금 일신 전속적인 거예요. 사망한다고 해서 뭐 이행강제금이 상속되고 이러진 않아요. 됐죠? 다 배웠어요. 이행강제금 뭐 내용이 얼마 없어요. 교재로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되죠, 그죠? 자, 이제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내용 얼마 없어요. 직접강제, 자, 칠판 보세요.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해요.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해요. 근데 얘랑요, 그 밑에 있는 즉시강제랑 거의 똑같아요. 신체 재산의 실력 행사. 차이가 뭐냐? 직접강제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불이행 기다렸다 강제 들어간 거고,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자체가 있어,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강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거의 같은 건데 굳이 따지자면 뭐가 더 침해적이에요? 이게 더 침해적이지. 얘는 어쨌든 직접강제는 어쨌든 의무부과에서 할 기회라도 주고 안 하니까 강제한 거고, 얘는 그냥 바로 강제 들어간 거야. 의무 있고 없고 차이라, 이거 이 얘기지. 자, 교재 보세요. 2번 유사개념과의 구별. 1번 즉시강제랑 어떻게 달라요? 즉시강제는 의무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직접강제 있다 없다? 있어요. 2번 대집행이랑 어떻게 달라요?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국한된다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 대체적 자기 의무밖에. 근데 직접강제, 이행강제 이 두 개는 뭐 빼고 다 된다고? 급부무 빼고는 다 돼요. 자, 법적 근거. 이행강제가 일반법 있다 없다? 아니, 직접강제 일반법 있다 없다? 노란색 박스가 안 된 건 일반법 없는 거예요. 일반법 없어요. 이런 개별법에 근거하는데 이 개별법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사례를 기억해야 돼. 강제 출국 동그라미. 사례에서 강제 출국 동그라미. 무슨 태거, 무슨 폐쇄 이런 문구 다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태거, 무슨 폐쇄 이런 거. 태거라는 건 강제로 끌고 나오는 거야. 신체 실력 행사한 거죠. 폐쇄라는 건 널판지로 문짝 막아버린 거야. 재산의 실력 행사한 거죠. 이런 게 직접 강제예요. 강제로 출국시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직접 강제 사례 기억하기 별로 어렵지 않죠. 무슨 태거, 무슨 폐쇄, 강제 출국. 요걸 명확하게 잘 정리해야 돼. 왜냐면 직접 강제랑 뭐라가 거의 흡사하다 그랬어요. 즉시 강제는 곧 보겠지만 사례가 많아요. 많아. 이거 다 기억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요 사례를 명확하게 잘 정리해보는 게 좋다. 됐어요. 뭐 대상은 급부무 빼고 다 된다. 뭐 한계는 침해가 크기 때문에 법적 근거 가지고 해야 된다. 한계라는 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해. 못해. 근데 3편은 이거 읽어볼 필요가 없죠. 제가 3편 처음 시작할 때 전부 다 뭐 필요하다 그랬어요. 3편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필요해. 다만 일반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안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지. 자, 우측에 권리구제, 뭐 당연히 소송도 되고 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침해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문구가 나왔어. 이미 종료한 이후이다 라고 하면 소송할 이익이 있어 없어요? 이게 침익적이라서 취소하라고 소송하는 건데 끝나고 없는 걸 어떻게 취소해요? 그죠? 소송이나 배상 된다예요. 소송 배상 된다야. 근데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 취소송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됐습니까? 축하해요. 자, 넘어가서. 자, 지금까지는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래 이행시키기 위한 강제 수단들을 배웠다. 넘기면 이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을 배운 거죠. 위반에 대한 벌. 위반에 대한 벌.
자, 그래서 행정벌은요, 벌 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행정, 형벌이 있고, 행정, 질서벌이 있고. 자, 요거부터 비교 좀 할게요. 자, 행정 형벌은요, 형법에 있는 형벌을, 이건 형사처벌이잖아요, 형법에 있는 거는. 그거를 행정법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형법에 있는 형벌이 뭐가 있냐면 9가지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과료, 구류, 몰수,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암기할 필요가 없어. 있으면 내가 적었겠지. 들어보면 돼. 살면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형법 수업 시간이면은 시험에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안 물어봐. 그냥 들어보면 돼. 아, 이런 게 형벌이구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 과료. 그러니까 과료. 벌금은 액수가 좀 큰 거고요. 과료는 좀 적은 건데, 재산형이에요. 근데 질서벌은요, 형법에 있는 형벌이 아니야. 형법에 없는 과태료야. 과태료는 형법 9가지 중에 없어요. 과료랑 과태료 달라.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과료는. 과료는 형벌 종류고, 과태료 달라. 그러니까, 과태료는 형법에 있는 수단이다, 없는 수단이다? 그걸 질서벌이라고 해요. 행정형벌은 형법에 있는 제재를 빌려 쓰는 거야. 자, 행정형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만 행정질서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오죠. 형법 총칙 적용돼요. 거기에 있는 거 빌렸어. 적용 안 돼요. 거기 없는 과태료라는 수단을 써. 그럼 이 과태료라는 건 어디 규정돼 있냐? 질서 위반의 유죄법이에요. 일반법이에요.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법으로 형법이 있다. X예요. 형법은 형사처벌 일반법이 거기는 빌려 쓴다니까. 형법 일반법 아니야. 행정형벌은. 행정형벌 일반법 없어요. 형법에 이거 빌려 쓰는 거야. 형법은 형사처벌 일반법이지. 그죠? 과태료는 있어요. 질서 위반의 유죄법. 질서벌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조금 이따 상세하게 배우겠지만요. 이 형벌, 사형, 징역, 금고, 과료 이런 거를 행정청이 너 사형이야. 너 징역 5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어마무시하게 치명적인 거죠. 그죠? 이거는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부과해요. 재판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쌍방 공격 방어 다 하고, 뭐 변호사 사가지고 뭐 자기 변론 다 하고, 그리고 판단 받는 거야. 그래야지 너 징역이야 뭐야 이게 타당한 거지. 행정청이 느닷없이 야 징역 3년 야 너는 사형.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과태료는요, 과태료 살면서 다 몇 번씩 부과받아 봤죠? 과태료 한 번도 과태료 부과받은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와, 좀 신기하네. 그러니까 차 생기면 부과받게 돼 있어. 근데 어쨌든 이 과태료는요, 보통 4만 원이에요. 근데 자진납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디스카운트 해줘. 얼마예요? 4만 원에 20%, 8,000원, 마이너스 8,000원, 32,000원이죠. 이런 거 32,000원을 일일이 법원이 재판에서 부과한다는 거는 좀 그렇죠? 이 과태료는 그냥 행정청이 바로 부과해요. 그럼 봐요. 우리가 이제 형법이라는 걸 배우면 뭐를 배우냐면 제형법정주의라는 걸 배우거든. 이게 뭐냐면 제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제야. 법에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아니야. 형벌도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러면 행정형벌은 어쨌든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형법에 있는 형벌 빌렸었죠. 형벌이 맞아. 제형법정이 적용된다고. 근데 과태료가 형법에 있는 형벌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형법이 형벌이 아니라 그랬죠? 형법이 9개 중에 없다니까? 형벌이 아니야 이거는. 과태료 부과받았다고 전과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형 법정이 적용이 안 돼요. 재와 형벌을 법으로 정한다가 재형 법정인데 이게 형벌이 아니잖아. 적용이 안 돼. 자, 그런데 행정 형벌이든 질서벌이든 국민이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 부과받아요. 국민이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받아요. 국민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받아요. 이게 좋아요? 고의과실 없는데 막 처벌받고 싶어요? 고의과실 있을 때 처벌받는 게 좋죠? 행정형벌은 고의과실을 요하나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OX. 둘 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부과받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둘 다 양벌 규정이라는 게 적용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양이 뭐냐는 거지, 양. 자, 여기서 양은 위반자가 처벌받으면서요, 감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예컨대 미성년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종업원이 잘못하면요, 사장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양벌규정이에요. 저기서 이론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감독자는 자기가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얘가 직접 위반한 건 아니잖아. 얘들이 한 거지. 감독자는 자기가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다. OX. 자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다. OX. X야.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왜 처벌받아요? 감독 열심히 안 하니까 처벌받지. 감독상 과실이 있으니까 처벌받지. 그 다음에 직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 별것 아닌 시험 많이 나왔어요. 법인도 처벌 대상 된다, 안 된다? 돼요. 왜 시험 많이 나왔냐면 여러분들은 헷갈릴 게 없어. 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형법은요, 법인을 처벌 대상으로 안 봐요. 법인이 막 칼로 찌르고 막 폭행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자연인이 아니니까, 팔다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행정법에서는 법인도 위반에 대한 행정벌 부과 대상으로 봐요, 안 봐요? 본다고. 그죠?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법인에는 누가 들어가기도 하냐면 지자체가 들어가기도 해요. 지방자치단체도 처벌을 하는 주체지만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자체가 감독자로서 처벌받는다라는 건 자치사무겠어요? 국가사무겠어요? 당연히 뭐에 대한 감독자야? 지자체 자치사무 감독자예요? 국가사무 감독자예요? 자치사무지. 국가사무가 아니란 말이지.
자, 됐어요. 일단 요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행정, 형벌, 질서, 벌. 둘 다 행정, 벌이죠. 그죠? 근데 이제 벌 주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위반을 했어. 둘 중에 위반한 거에 대해서 뭐 부과할까? 뭐 부과할지 누가 정할까요? 아이고. 시험 몇 번 나왔어. 입법자가 정해요. 입법자가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 만들면서 해당 법 위반하면은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해당 법 위반하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결국 누가 정해요? 뭐 부과할지? 법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야. 이게 다 법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법에 보면 나와 있어. 이거 위반하니까 이거 징역이네? 징역. 이거 위반하니까 과태료네? 과태료. 결국은 둘 중에 뭐 부과할지는 누가 정해요? 법 만든 사람이 법 만들면서 정하는 거야. 법에 이렇게 규정해 놓는 거야. 자, 양가로 4번의 행정형벌에서 양가로 4번의 과벌 절차. 양가로 4번의 가벌 절차 읽어볼게요. 행정형벌에서 양가로 4번의 가벌 절차.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부과한다. 그러니까 행정형벌은 어마무시한 거죠. 그죠? 이건 반드시 뭘 통해야 돼요? 쌍방변론, 재판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법원이 부과하는 거야, 재판으로. 근데 이게 형벌이니까 무슨 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이야. 그게 그 밑에 그림화 되어 있죠? 넘겨봐. 그림화 되어 있죠. 그 그림에서는 하나만 조심하면 되지. 봐봐요. 법원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죠. 근데 이게 무슨 재판이라고요? 형사재판이니까 누가 기소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야 소송이 시작되는 거야. 법원은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원이 행정형벌을 뭐에 따라 부과해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걸 조심해야 돼. 이게 이 재판이 무슨 소송이에요? 이 형사소송이잖아. 형사재판이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에 따라가? 형사소송법에 따라가. 그래서 판결 날 때 어디에 있는 벌을 줘? 형법에 있는 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 행정형벌 부과는 형법에 따라 형사재판한다. OX? X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하는 거야. 근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과할 때는 어디에 규정된 걸 부과해? 형법에 있는 걸 부과하는 거예요. 형법은 절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죠? 형법에는 제 종류, 형벌 종류 이런 거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조심해라? 행정형벌은 형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과한다. 그죠? 행정을 직접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요 그림 그만 조심하면 되고요. 사실 시험 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은 여러분 아주 빈번한 위반 행위들이 있죠.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검사가 길거리에 맨날 서가지고 속도 위반 단속하고 신호 위반 단속 이래요? 그리고 그 많은 위반들을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했다고 쳐. 법원에서 일일이 다 재판할 수 있을까요? 법은 미어 터지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빈번한 위반 행위들은 그냥 행정청이 해요. 원래 행정형벌은 누가 부과해야 된다고요? 법원이 재판으로 부과해야 되죠? 근데 법원이 재판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도저히 뭐 너무 빈번하게 많아가지고 법원이 재판으로 부과 못하는 것들은 그 우측에 그림에 있죠? 행정청이, 그죠? 경찰서장 뭐 이렇게 행정청이 통고처분이라는 걸 부과해요. 어떤 사안이냐? 우측에 보면은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 관리사범,
도로교통범 뭐 이렇게 있어요. 조세범, 간세범, 네 가지 암기해야 돼요. 아주 빈번한 행위, 세금 관련된 거. 제일 흔한 게 도로교통법. 출입국 관리는 뭐예요? 꼬는 뭐 사가지고 오지 말라는 막 샤이넬백 사오고 막, 그죠? 뭐 술 한 병밖에 못 사는데 막 세네 병 막 숨겨서 가져오고 앉아있고 뭐 이런 흔한 일이야, 흔한 일. 출입국 관리직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에는, 도저히 검사가 일일이 기소할 수도 없고요. 일일이 이런 걸 다 재판할 수도 없어. 그래서 원래는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해야 될 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행정청이 그냥 바로바로 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통고처분 밑에 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봤을 거야. 범칙금. 자, 그래서 위반한 국민이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교통 이런 거면은 행정청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니까 이행했어. 다른 말로 범칙금 납부했죠? 그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일사 한 사건 부재리 중복적으로 못한다. 모든 절차 종료예요. 어떻게 해요? 위반했죠 이미. 범칙금 부과받았죠? 납부했죠? 엔드야 엔드. 디엔드야. 완전 끝난 거야. 다시 뭐 부과한다거나 뭐 다시 뭐 재판을 해보자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근데요, 그 밑에 불이행했어요. 범칙금 부과 받았는데 불이행, 납부했어 안 했어요? 자, 밑에 쓰세요. 구제수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통상 여러분 구제수단자라고 하면 뭐가 나와요? 행정소송 되니 안 되니,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니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얘는 구제수단이 뭐예요? 불이행, 안 내는 게 구제수단이야. 돈 안 내는 게 구제수단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통고처분 범칙금이요. 싼 거는 막 15,000원, 2만원 이래요. 뭐 비싼 거는 20, 30만 원도 있는데. 아니, 한 20만 원 된다고 쳐. 뭐 사안에 따라 다 다른 건데 20만 원 된다고 쳐. 여러분 같으면 20만 원을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러는 거야. 야, 너 안 입고 오면 소송해라. 제가 이쪽 쭉 가다 보면 렌트카가 있어요. 이 주변 도시들 구경하려고 가끔 렌트한 적이 있거든. 뭐 6시간, 8시간 뭐 이렇게. 근데 제가 한 번은 렌트하는데 뭐 이렇게 뭐 기스난 거 보여주고 표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냥 봤어요. 뭐 되게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차를 몰고 갔다가 왔는데 막 정말 생트집을 잡는 거야. 막 여기 기스 없던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차를 제가 주차한 적도 없고 그냥 몰고 다녔고 추돌하면 당연히 이게 오잖아. 그죠? 사고가 나면 뭐 보험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여기 사람 아닌 것 같고 아, 돈이나 좀 뜯어봐야겠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대화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듣다가 그냥 귀찮아서 저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 없어 막 그래. 그래갖고 그냥 112 바로 전화했어요. 경찰이 왔어. 그래서 경찰이 와서 내 주장은 이렇고 저 사람 주장은 이렇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는 여기서 갈 테니까 소송해서 받으라고 하셔라. 이렇게 왔어요. 간단해. 이게 뭐 그 사람이 그거 기스 난 거 가지고 뭐 한 20만 원 줘야 되니 뭐 이런 소리 해야 그냥 귀찮아 듣지도 않아 듣는 둥만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20만 원 받으려면 소송해서 받아가라. 20만 원대는 소송하면은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변호사 선임료가 최하 30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소장에 인치도 붙여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뭐 재판 한 번 하면은 기본 8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범칙금 뭐 20만 원 부과해놓고 안 입고 오면 소송해라. 이게 더 침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복수단이 뭐냐면요. 그냥 안 내면 돼.
소송 제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소송 되지도 않고요. 할 이유도 없어. 그냥 납부 안 하면 돼. 납부 안 하면 돼. 그러면 자, 통고처분 옆에 범칙금이라고 썼잖아요. 이 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소송의 대상이 아니니까 처분성 있어 없어요? 없어. 통고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OX? X야. 민사소송이죠? X죠. 형사소송이죠? 그렇게 다 나왔지만 다 틀려. 소송이 아니야. 소송해라가 더 침해야. 누가 2만 원, 10만 원 이것 때문에 누가 소송해. 그죠? 그러니까 불복하면 납부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통고처분 실효되고요. 근데 행정청이 봤을 때 위반이 확실한데 계속 납부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한테 고발하죠. 그러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하죠. 아까 전 정식 절차로 가는 거야.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형사재판 열리겠죠. 법원에서 오라 그러겠죠. 가가지고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 그러니까 스스로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소송 제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냥 안 내고 끝나면 땡큐고, 안 끝나고 행정청이 굳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공소제기하면 법원에서 부를 거 아니야. 그때 몸만 가서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 증거자료 있으면 들고 가고. 보통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범칙금 이런 거잖아. 뭐 안전벨트 미착용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전벨트 미착용이가 경찰에 적발됐어요. 그럼 뭐 사인하라 그러잖아. 그 사인하면은 힘들어. 그 사인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안전 미착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인정하느냐, 뭐 이렇게 인정합니다. 뭐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근데 그걸 걸리면요, 우기면 돼요. 방금 풀었다. 봤냐? 증거 보여줘라. 증거 없으면요, 결국 소송이 제일 중요한 게 입증이에요, 입증. 그러니까 왜 그 사인 받겠어? 나중에 분쟁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인했다라는 거잖아요. 미착용했다라는 거. 근데 계속 우기면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사진 찍어놓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요즘에는 경찰들이 이렇게 캠코 들고 서 있잖아. 왜냐하면 그거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쨌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그림 보면은 이 조간출도, 조세번, 간세번, 출입까지 도로겠던 조간출도 네 가지는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이 통고처분 부과했다가 불이행 기다렸다가 고발해도 되고요. 그 고발 밑에 뭐라 적혔어? 통고처분 범칙은 부과 안 하고 바로 고발해도 돼. 바로 그냥 정상적으로 검사한테 기소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 네 가지에 있어서는 검찰의 공소제기 밑에 보세요. 행정청이 고발도 안 했는데 검사가 스스로 공소제기하지는 못해요. 정리할게요. 행정청이 검사한테 고발하는 것은 통고처분 보통 어때요? 부과하고 납부 불이행하면 고발하잖아요. 부과 안 하고 바로 고발해도 돼요. 처음부터 정식재판 받도록 해도 돼.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검사는 행정청에 고발이 없었는데 지가 알아서 이 조간출도 네 가지 있어 공소제기 바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행정형벌에서의 절차는요, 행정형벌 절차는 시험 낼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안 중요해. 왜? 우리는 행정법을 배우고 있지, 법원이 재판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행정청이 하는 통고처분이 중요한 거야.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하거든. 여러분, 공무원 되면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절차 가볼게요. 큰 2번이 행정질서벌이고 행정질서벌에서 양가로 3번 질서위반행위유죄법상 과태료 찾았어요? 질서위반행위유죄법상 과태료. 거기 동그라미 1번의 시간적 범위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국민이 뭐 위반했잖아요. 그럼 과태료 바로 부과하냐? 아니에요. 위반 적발한 다음에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한다. 그러면 위반할 당시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냐? 과정을 거쳐서 부과하죠? 시간적 간격이 있죠? 부과할 당시 법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는 거냐? 원칙적으로 뭐예요? 위반 10억이에요. 위반 10억. 과태료 부과에 적용할 법은
위반 시 법이다예요? 부가할 당시 법이다예요? 국민이 그 위반할 당시에 법의 위반이면 처벌받는 거예요. 위반 시 법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위반했고 한두 달 시간 터울 두고 과태료 부과한단 말이죠.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어. 근데 국민한테 유리하게 맡긴 거야? 유리하게 맡겼다는 건 어떤 거예요? 과태료 횟수가 줄어들었다든지 부가 대상이 부가 대상 아니게 됐다든지 그럴 때는 개정법, 부가시 개정법 적용할 수 있어요. 통상 원칙은 뭐다? 위반할 당시 기존법이에요? 부과할 당시 개정법이에요? 위반 당시 법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장소적범이라고 되어 있죠? 속지주의예요. 어디에서 위반하면 행정벌 부과받아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거 아메바 아니죠? 영토 안에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과태료 부과받는다. 자, 동그라미 3번 적용제외 과태료죠. 이거 암기해야 돼. 3번에 있는 기억, 니은에 있는 것들은 해당 법 적용 안 받는다고 별도로 정해놨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상 과태료, 이 니은번에 징계상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상 과태료, 징계상 과태료. 이거는 별도로 정해놨지 이 법에 따라가지 않아요. 이 법 적용 안 받아.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질서 위반 행위 성립해갖고 고유가실 필요 불요? 필요하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위법성 차고 읽어볼게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반을 했어요. 위반 아닌 줄 알고 위반했어. 근데 그 오인에 자 정당한 이유 동그라미.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과 안 받아요. 이 지문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많이 나왔냐? 자신의 행위가 위반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안 받는다. OX. 오인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안 받는다. OX. X야. X예요.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가 안 나오면 틀려요. 정당한 사유 쏙 빼놓고 출제해. 그럼 틀려요. 오해하는 것도 지 잘못이지. 처벌받아. 근데 그 오인에 뭐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안 받는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부가 대상 보세요. 기억번에 책임 연령 14세 미만은 부과 안 받아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긴 있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14세 미만 부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이거 암기해야 돼. 14세. 형법도 14세예요. 뭐 형법은 몰라도 돼. 자, 니은번에 심신장애 있죠. 자, 이거는 조심해야 돼. 심신장애로 판단력이 없어. 부과 안 받아요. 근데 판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니은보면 미약하죠? 부과 받아요. 판단력이 미약한 거는. 다만 액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떨 때 부과 안 받아요? 판단력이 아예 없으면 부과 안 받지. 미약하면은 부과 받기는 받아. 자, 일본에 다수인이 위반했어요. 여러 사람이 위반했어. 각자 다 처벌받아요.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B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래. 신분이 뭐냐 물어보진 않아요. 민법에서 가족법을 신분법이라 불러. 뭐 부부관계다, 부자관계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는데요. 친구랑 같이 아버지를 폭행했어. 그러면 뭐 그럼 황당한 폐륜적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같이 폭행한 친구도 처벌 받겠어, 안 받겠어? 받는다 이 얘기야. 그게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 그렇지.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 신분이 없는 자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얘기죠. 신분이 없는 자. 자기 부자관계 아니야 자기는. 근데 자기 친구가 하는 거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폭행했어. 처벌 받는 거야. 근데요. 부자관계다 보니까는 처벌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거든.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수준을 넘어서서 폭행을 했어. 처벌 받겠지만 온전하게 다 처벌 받겠어요? 조금만 처벌 받겠어. 조금만 처벌 받는다고. 아버지니까 자식 혼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벌금 300만 원 나올 게 뭐 한 100만 원 나오고 200만 원 나오고 이런다고요. 근데 신분이 없는 자는 그게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겠어? 그대로 300만 원 다 부과받는 거야. 그게 후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4번에 수개의 질서 위반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위반했어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를 위반했냐 여러 행위로 위반했냐 이거야. 한 사람이라도 각 행위마다 위반이 있으면 각자 다 부과받아. 근데 한 사람이 한 행위로 막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막 중앙차 하나로 여러 개 위반했어. 그러면 제일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차이가 뭐다?
한 사람이 했다라면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 위반하면 액수제일 큰 거. 한 사람이라도 각 행위로 여러 개를 위반했다라면 각 행위마다의 위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처벌 다 따로따로 받다. 됐죠? 자, 그 밑에 이제 그림에 있는 내용 첨부하고 끝내면 돼. 자, 행정청이 위반한 사람한테 사전 통지를 하고요. 10일 이상 10일 또 여러 번 나왔어요. 의견 청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과태료 부과는 제척기간 5년이 있죠. 위반하고 5년 지나면 부과 못해요. 생존 부과하다 갑자기 막 6년 차에 부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제척기간 5년 옆에 쓰세요. 이게 시효랑은 다른 제도예요. 소멸시효 5년이다 이러면 틀려요. 제척기간은 기간 제한을 둔다는 건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이 목적이고요. 시효제도라는 건 사실관계 지속에 대한 안정성이 목적이에요. 자, 부가 밑에 쓰세요. 부가 밑에 이렇게 부가하면은 과태료 징수할 권리 생기죠. 부가가 돈 받는 거예요? 징수가 돈 받는 거예요? 징수가 이게 채권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효가 5년이야. 요거는 시효 적용이 돼. 5년간 돈 달라고 원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돈 달라고 못해. 참 공교롭게도 둘 다 5년이죠. 부가에 대한 제척기간도 5년, 그죠?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도 5년. 공교롭게 둘 다 5년인데 어쨌든 명칭을 잘 정리해야 돼. 부가에는 시효란 말 쓰면 안 돼. 제척기간 제한, 제척기간. 징수에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뭐예요? 시효제도예요. 징수권 행사 계속 안 하면 시효 완성돼서 없어져 버려. 알겠죠? 부가권과 징수권이 다르죠. 부가는 혼내주는 거고 징수는 돈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의무 위반자에게. 자, 그런데 과태료도 제가 그랬죠. 주로 4만 원이 제일 많아. 여러분 4만 원 가지고 안 입고 오면 소송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과태료도 통고처분처럼 범칙금처럼 구제수단이 소송이 아니에요. 소송제가 아니에요. 범칙금, 통고처분을 어떻게 불복했어요? 그냥 납부 안 하면 돼. 근데 과태료는 어떻게 불복하냐? 우측에 봐. 60일 이내에 뭘 쓰면 돼요? 행정처에 이의제기서라고 한 페이지짜리 있어. 그거 쓰면 돼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죠? 소송하면 시간 비용 많이 든다 그랬잖아. 이의제기서 한 페이지 쓰고 오면 돼. 나 이렇게 한 적 없는데 왜 그거 아니야? 쓰면 과태료 없어져 버려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과태료는 소송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자체 과태료 부가 여기 요 과태료 밑에 쓰세요. 처분성 있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없어져 버려요. 자, 근데 의무 위반한 사람이 이의제기도 없이 사망해버렸어. 그럼 의무 위반자 밑에 쓰세요. 과태료 상속될까 안 될까? 돼. 과태료는 상속돼요. 과태료 상속돼요. 상속된다. 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없어진다 그랬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요. 통고처분처럼 우측 상단에 보면 행정청이 법원에 뭐 할 수도 있어요. 통보, 고발할 수도 있죠. 위반했는데도 안 낸다. 고발할 수 있어. 법원이 검사한테 통지해주고요. 재판이 열리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오라 그러겠죠? 그때 가서 지 하고 싶은 얘기하면 돼. 지가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소송 제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이의제기서 한 페이지 쓰면 되는 건데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행정청이 고발 안 하면 끝나는 거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지해서 고발하면 이제 재판 열리겠죠? 여러분들 4만 원 때문에 재판 받으러 오라면 갈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가. 택시비랑 시간 아까워. 가가지고 뭐 줄 서서 기다리고 무슨 뭐 4만 원 때문에 재판 받고 뭐. 그죠? 그래서요, 이 과태료 재판은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그냥 재판할 수 있어요. 잘 안 오니까. 그냥 뭐 5초 만에 끝나요. 판사 읽어보고 질문 한번 네, 아니요 듣고 그냥 바로 빵.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판은 3심제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 거치면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더라.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적을 게 있어요. 과태료 납부를 안 하는 거야.
가태로 납부를 안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자 부과돼요. 가상금. 이자 부과돼요. 기억해야 돼. 100분의 5.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세금은 100분의 3이에요. 과태료는 100분의 5고. 5%야, 5%. 납부 안 했으니까 강제 징수할 수 있겠죠? 이거 돈이니까. 그죠? 3번. 관허 사업 제한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인허가 해줬던 거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그 다음에 감치할 수 있어. 감치랑 가둬놓는 거야. 30일 미만으로 가둬놓을 수 있어. 감치할 수 있어. 지방직 7급에 이렇게 나왔어요. 과태료를 미납하면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다. OX. 막 탄광에 보내버리고 막 강제 노역이 아니라 뭐 30일 안으로 가둬놓을 수 있어. 1주, 2주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어. 이거는 과태료 미납 액수가 최소 1,000만 원 넘어야지 할 수 있어요. 감치는. 4만 원 안 냈다고 사람 막 가둬놓고 막 이러면 너무한 거고. 이게 액수가 시험에 나온 적 없어 사실. 1,000만 원 이상, 30일 미만 숫자가 나온 적은 없어요. 감치할 수 있다 없다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우냐면 위반에 대한 행정벌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뭐뭐 남았어요? 이게 3개 남았죠. 그죠? 30분 동안 뭐 간단하게 먹고요. 30분 있다가 즉시 강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